15B와 같은 고정익 수직 이착륙기 탑재 운용이 가능한 LPX-2를 2021년부터 2033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경항모 도입은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고 비용 및 기술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항모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항모가 충분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형항모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국의 항모 도입이 중국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시각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은 2020년 9월 30일 발행된 유니버셜 매거진 20호에 실린 칼럼이며 칼럼의 저자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 국제관계대학 교수이자 세계군사연구센터 부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국의 내셔널 인터스는 최근 한국이 차세대 강습 상륙함 건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독도급 상륙 작전함과는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고 공중 및 해상 작전에 초점을 맞춘 한국 최초의 경항공모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오늘날 고도로 통합된 기술의 산물인 항공모함은 국가의 전체 산업제도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이지만 자체 항공모함을 구축하고 전투력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조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점은 야심찬 현대 함정을 진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KDX 시리즈 구축함 및 KSS 재래식 잠수함과 같은 일련의 계획은 이 시기에 나온 것들이다. 냉전 종식 후 한국은 공세 방어를 국방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삼고 2만 톤급 상륙함인 독도급에서 세종 개원급 구축함까지 주력 함정을 대규모로 자체 건조하는 과정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 KSS-3 잠수함까지 1980년대 말에 세운 계획들을 거의 완성한 것이다. 한국해군은 2019년 기준 잠수함 16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3척, 겸호위함 13척, 양수작전 함정 14척을 포함하여 총 68척의 대형 문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십 척의 순시선과 기뢰전 함정, 보조장비를 갖춰 균형 잡힌 작전 능력을 갖췄다. 전반적으로 한국 해군의 총체적인 힘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외곽작전 능력은 해상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할 것이며 또한 다해역의 존재와 대항해군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 2007년 7월 한국 최초의 상륙 작전함 독도함이 취항했다. 독도함은 대중형 수송헬기 10대를 탑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전면 갑판 군함이다. 이후 한국은 2017년에 두 번째 상륙 작전함 마라도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 상륙 작전함의 취역으로 한국 해군은 함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독도급 상륙 작전함은 배수량이 2만 톤에 불과하고 대잠 헬리콥터만 탑재할 수 있어 전투 범위와 기능이 제한적이며 원형 작전 능력을 원하는 한국 해군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한국은 차세대 상륙 작전함 사업 LPX-2를 대폭 조정하여 만재 배수량을 독도급의 약 2배인 3만 톤 이상으로 늘리고 크기도 더 크게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차세대 상륙작전함은 항공모함 기반 항공모의 구성을 크게 늘렸으며 수직 상륙작전에 필요한 헬기 외에 F-35B 단거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도 16대에서 20대 도입돼 2개의 항공편대를 구성하여 지상 지원 및 대해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F-35B가 배치되면 전반적인 성능은 현재 다른 국가에서 사용 중인 기존의 경항공모함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한국 해군의 임무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다양한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원형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 항공모함의 꿈을 가능한 빨리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구축함과 잠수함 조달 계획을 승인했으며 60억 달러를 들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육상 공격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 등 첨단 호위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편대를 구축해 2030년경 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남한 해군의 전반적인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장기적인 전투력 요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이 동북아의 해상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기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의 외교에서 군사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항공모함은 한국에 쓸모가 없다. 한국의 항공모함의 꿈은 강하고 집요하지만 경제력, 산업기반, 자연환경 등 다양한 제약 때문에 항공모함의 꿈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항공건조는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매우 높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 제조 수준을 시험한다. 현재 한국의 민간 조선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민간 선박과 군함의 건조 기준은 동일하지 않으며 한국은 이전에 이렇게 거대한 군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다. 둘째, 자금 제약도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다. 항공모함은 거대한 황금을 삼키는 짐승이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에 취항한 포드급 항공모함의 첫 번째 선박인 제럴드 포드를 예로 들 수 있다. 제럴드 포드의 건조 비용은 13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액수에는 항공모함에 탑재해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항공모함이 전투 효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양한 호위함이 필수 불가결하다.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한국은 당연히 육해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모함 편대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수용 능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은 한국의 현재 전략적 필요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원양해군이 발전한 주된 이유는 그들의 해외에서 얻는 이익이 충분히 크다는 데 있다. 한국은 분명히 광범위한 해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한반도에 제한된 지리적 환경에서 항공모함은 쓸모가 없고 한국이 항공모함 건설을 성급하게 착수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항모건조 경험이 없으며 항모전단 운용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한국의 항공모함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 역량이 충분한가? 항공모함같이 거대한 군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먼저 한국의 조선기술 수준으로는 선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항모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선체도 건조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갑판 등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에는 두꺼운 강철판을 녹일 수 있는 섭씨 1000도가 넘는 수직 이착륙기 대기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등이 해당됩니다. 본래 F-35B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갑판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이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중국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역사상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켰으며 자체 기술로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에 취역했습니다. 중국 또한 그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의 산업 역량으로는 충분히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과 항모전단 편성 및 유지 비용. 본문에서 건조 비용의 예시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을 들고 있는데 제럴드 포드급은 슈퍼캐리어이며 기존의 리미츠급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최신 기술들이 대거 집약된 항공모함으로 한국이 건조하려는 경항모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의 건조 비용은 이지스함의 2배인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30년 중반까지 건조를 목표로 할 경우 내년 국방 예산의 2% 남짓 소요됩니다. 군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계획인 만큼 우리 국방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따르는 육지공항 건설이나 우리의 조선 능력이 수반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변수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모 전단의 경우 우리가 항모를 건조하는 시기는 빨라도 2030년대 초반 이후인데 이때는 구축함만 하더라도 BMD 능력을 가진 세종대왕급 배치2와 KDDS가 이미 배치되었을 때이고 충무공이순 신급 또한 대잠 전력 개량을 받은 후이며 기존 세종대왕급도 개량을 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6척, 고성능 반봉 대잠 구축함인 KDDX 6척,
저성능 레이더로 인한 방공 능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SM2 운용으로 장거리 방공이 가능하며 개량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대잠 능력을 가지게 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총 18척의 구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다 3,000톤 이상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역시 배치2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또한 제1-2사반대 등 모든 연안 해역함대도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3와 광대 토대왕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연안함대 기함인 FFX 배치4 등 26척의 호위함이 건조되어 기름함대의 보호 없이도 자체 전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을 시기이기도 하죠. 즉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 여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만대 4만 톤가량의 항공모함 정도는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 해군 항모전단의 경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 1척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 원자력 잠수함 2척을 중심으로 기타 호위함이 추가되는 수준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10만 톤 이상의 슈퍼캐리어의 경우이며 한국 해군이 상상하는 4만 톤 정도의 항공모함은 이보다 적은 세력으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천공 블럭2와 신형 패트리어트 3 MSE, LSM이 이미 배치되었을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KAMD도 완성되었을 시기이며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상당한 수준의 방어, 요격 능력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항공모함은 쓸모가 없다. 황희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국도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서부터 막아내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수군의 역할을 보면 자명하다. 항모는 고정된 지상 표적보다 오히려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안보의 마지막 보루 역할도 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합참에서